윤석열 후보 저희 서울 백방기념관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연합뉴스TV와의 첫 번째 개별 언론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요.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선택을 받으셨는데 이 맞상대할 이재명 후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뭐 아직은 이제 경선을 치르느냐고 여기에 이제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민주당과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할지 좀 우리 새로운 이제 우리 선대위가 만들어지면은 좀 잘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함과 진정성으로 국민께 다가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숱한 TV 토론을 하면서 당초 TV 토론하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랑 맞대결 토론도 많이 하게 될 텐데 당장 오늘 하게 된다면 만일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략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 선거 전략인데 그렇게 노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예. 좀 비현실적인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의 그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약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얘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에다가 이제 지금 뭐 현재 또 검찰 수사가 지금 미진하지만 그 이번에 드러난 이런 대장동이라든지 네. 성남시장 시절의 그 개발 비리에 대해서도 좀 제가 또 그 부분이 제 전문 분야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캐 묻겠습니다. 네. 유독 이번 경선 과정에서 호남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직접 광주를 찾아서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실제로는 경선 이후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 광주를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광주에 계신 또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내주에는 갈 것 같습니다. 내주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앞서서 광주 방문을 이렇게 좀 미루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선 중에 이렇게 뭐 광주에 가는 것보다 저희는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당 후보가 돼서 또 광주 발전에 대한 비전도 저희가 함께 잘 챙겨서 광주를 가는 것이 더 지역민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뜻깊은 그런 사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통합의 주요 과제로 지적돼 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이 단일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는 어떤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가실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철수 대표도 공당의 대표시고 또 우리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바로 단일화 얘기를 막 하는 것은 우리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니고 본인은 본인으로서의 대선 후보로서의 그 어떤 존재감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또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큰 틀에서의 야권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출마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안 대표께도 그 할 도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일에 같이 치러지게 되죠. 정치 1번지 종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러닝메이트로 사실상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등판론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우리 당의 그 대선 전략과 함께 좀 시간을 두고 적절한 인물을 좀 골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요. 당사자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2030 세대 젊은 층에는 홍준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오는 것도 큰 과제일 텐데 젊은 층에 좀 인기가 없다, 소위 이런 상황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당을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또 그 지지가 다른 후보들에게 전부 좀 나눠지면서 우리 홍준표 후보께 이제 많이 갔는데 결국 이제 우리 당의 또 자산이고 그래서 다 원팀을 이뤄가면서 그리고 우리 홍 후보께도 젊은 층의 그 지지를 강하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이 정치 참여 과정에서도 이른바 별의 순간을 언급했고 그리고 경선 막바지에는 윤석열 후보의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 하여튼 큰 힘이 돼 주실 거로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경선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뵙고 좀 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좀 얘기를 한번 말씀을 좀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아직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일단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렇다 그런 생각이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